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했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합쳐서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6개가 보여지고 있었다는 거. 자, 이제 조인을 하는데 좀 더 조건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기준이 되는 조건을 정해놓고 그게 일치하는 애들을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서 보여줘야 됩니다. 자, 얘를 가지고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전체를 다 보여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요것만 가지고, 자, 이너 조인을, 그러니까 조인을 사용을 하면요, 이 조인을 할 테이블을 합칠 때 이 두 테이블의 기준이 되는 컬럼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얘는 뭐예요? 네, EMP 테이블에 있는 부서 ID 컬럼이고, 얘는요? 네, 부서 테이블에 있는 ID 컬럼이죠. 얘네 둘이잖아요. 얘랑 일치하면 매칭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얘가 얘랑 일치하면 이렇게 매칭을 하겠다 해서 이 이름 여기로 갖다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도 얘랑 같으니까 이거 이렇게 갖다 주는 거고, 얘는 얘랑 일치하니까 이거 갖다가 이렇게 주는 거고. 자,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어때요 이제? 지금 보면 홍길동 1번 사원이 부서 번호가 1번이었죠. 그리고 얘 부서명은 홍보래요. 맞죠? 2번 사원 홍길순의 부서 아이디는 1번이었어요. 그리고 얘는 부서명이 홍보래요. 맞죠? 임꺽정 2번이었고 기획이래요. 맞죠? 실제로 얘네들이 각각 어떤 부서에 있는지 이제 제대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이 온절 조인을 쓰게 되면 이 오는 세트예요, 세트. 얘가 이 조인 합칠 테이블을 합칠 때 기준이 될 친구예요. 이 온절에 오는 조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셀렉트문 할 때 조건절 쓰면 where 쓰고 조건을 썼죠. 이렇게. 얘는 그냥 이제 조회할 때 조건 주는 부분이고, 이 o는 조인을 할 때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 아이디가 매칭이 될 때 조인을 해서 테이블을 합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겠다, 이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잘 나왔는데 좀 더 편하게 보여지도록 고쳐야 된대요. 그래서 최종적인 모양은 사원 번호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사원의 입사일, 아니 그냥 이것도 하죠. 부서명
넣어주고 여기까지? 부서면까지? 하나 둘셋넷 아 사원 이름이 빠졌구나.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러고 나서 정렬도 좀 해줄까요? 정렬은 우리가 했던 오더바이 자 참고로 지금 여기서 별명을 지었죠 컬럼에. 근데 우리 오더바이 할 때 원래 컬럼명 써주잖아요. 어떤 컬럼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오더바이 id dsc 어제 리스트 작업할 때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별명을 써줬어요. 이 정렬할 때 또 얘를 쓸 수 있어요. 이러면 부서명으로 정렬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냥 뭐 DESC, ASC 이런 거 안 적었으니까 기본값 뭐예요? ASC죠. 그래서 그냥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겁니다. 잠깐만, 정렬이 안 되는데? 정렬이 됐으면 기획이 올라갈 텐데. 역수 아닌데? 맞는데? 이건 지금 정렬이 안 됐어요. 잠깐만요. 홍보, 기획, 부서명. 얘는 왜 정렬이 안 됐을까? 그러면 얼렸으로 되는데 이거 원래 정렬이 되는데 얘는 왜 안 됐을까요? 이것 때문인가? 이것 때문이었네. 그러네요. 여기 얼리어스 쓸 때 제가 여기 홀다운표로 썼는데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원래.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할 때는 백틱으로 써야만 적용이 되네요. 근데 이런 경우도 사실 이런 것도 사용하는 문법이 DBMS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표준 SQL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애들이에요. 얘는 좀 다를 수 있어서 뭐 헷갈리지 않게 쓰려면 그냥 별명 말고 이거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별명으로 쓰나 얘로 쓰나 쓸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얘를 지금 올바른 예시가 안 되긴 할 텐데 얘를 한번 역순으로 까보죠.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정렬하는 곳에 두 개를 적어준 거예요, 컬럼을. 자 이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일단 여기가 바뀌었어요. 312라고 나와있던 애가 321로 바뀌었죠.
자, 왜 그렇게 되는지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오더바이를 하고 나서 첫 번째 컬럼명 왔죠. 얘를 기준으로 먼저 정렬을 해요. 그리고 얘도 따로 걸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이제 그냥 일반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이걸로 정렬을 한 다음에 정렬해서 나눠줬죠. 이렇게. 이 틀은 변하지 않아요. 기획이 먼저고 홍보가 그 밑에 오는 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개 있는 그 사원 번호를 가지고 역순으로 다시 조회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서트 하던 게 EMP 여기에 바뀌었지. 자, 데이터 하나를 더 넣어놓고 기획에 둘, 홍보에 둘 있다고 했을 때 이걸 까보면 이거 먼저 볼게요. 사원 번호 없는 상태 3, 4, 2, 1, 2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를 이걸 추가해주면 부서명으로 먼저 정렬해 놓은 거는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기획들 중에 사원번호가 역으로 한 번 더 정렬이 되는 거고요. 홍보들 중에서 얘도 역으로 한 번 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써주게 되면 이렇게 앞에 있는 것부터 정렬하고, 이 정렬이 그 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얘도 정렬을 해주는, 그러니까 오더바이에는 컬럼을 여러 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 한 가지 기준으로만 정렬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다양한 걸 해보자면 이런 걸 또 할 수가 있어요. 이 데이트는 이게 되나? 이건 안 되는구나. 자, 이렇게 조회를 했을 때 뒤에 10분초를 없애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형식을 바꾸는 함수예요. 얘는 데이트 연, 월, 일까지만 나오도록. 원래 우리 REG 데이트가 타입이 데이트 타임이라서, 데이트 타임 타입이라서 10분초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 월, 일까지만 보여주도록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럼 역으로 얘가 데이트만 가지고 있어요. 데이트 타임이 아니라 연월일까지만 만약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컬럼이에요. 그럼 어떤 포맷을 써서 10분초를 나타내 줄 수 있나요? 그거는 안 돼요. 왜냐면 애초에 데이터가 저장될 때 연월일까지만 저장을 했다는 얘기는 10분초의 값이 뭔지 몰라요. 그 상태에서 얘를 그걸 10분초까지 나타나게 하는 거, 그거는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나가서 데이트, 날짜 관련, 시간 관련 데이터를 다룰 때 거의 대부분 10분초까지 다 받아놓고 필요에 따라서 연월일을 잘라서 쓰거나 아니면 10분초를 잘라서 쓰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보통. 왜냐면 원형의 데이터가 풀로 들어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입맛대로 잘라 쓰기가 편하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만 들어가 있으면 얘를 여기다 뭔가 함수를 사용해서 없던 10분초를 만들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다룰 때 데이트 타임으로 10분초까지 데이터를 다 넣어놓고 그걸 가지고 잘라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얘를 자르는 방법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것도 DBMS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고요. 이런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의 차이. 그리고 뭐 DB에서도 이런 게 가능해요. 이거 우리 봤던 거죠, 자바에서도.
우리 그 명령문 자를 때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할 때 있었는데 이거 어디 있더라? 저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던 거. 자, 여기서 보시면 바로 있었네요. 여기 서브스트링, 여기서 썼던 이 기능 DB에서도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기능으로 함수가 있어요. 얘도 뭔가 문자열을 잘라서 사용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만약에 날짜 데이터면 그냥 간단하게 데이트만 쓰는 걸로 자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까지만 가져오겠다 하는 함수가 또 있고, 근데 그런 걸 잘 모르겠다 하면 서브str로 그냥 앞에서 4글자 자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입맛대로 이제 변화시켜서 가져오는 게 중요해요. 원형 데이터는 이제 약간 좀 불필요하다고 느껴질 만한 정보들까지 다 갖고 있는 게 약간 정석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가져다가 사용자들한테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전체 테이블을 꼭 이렇게 가져와서 이걸 그대로 전달해 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원형 데이터는 이제 뭐 더 다양한 사용자들이 몰라도 되는 데이터들까지 다 담고 있다면, 실제로 그 테이블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그리고 고르는 과정에 이런 조인,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어서 배우게 될 이제 그룹 바이 라는 것도 활용을 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좀 골라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CRUD에는 뭐 크게 막 엄청난 쿼리문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쿼리만 다룰 줄 알면 CRUD는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함수들은 진짜 엄청 개수가 많거든요.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는 거는 사실 불가능이에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고 뭐 MySQL 함수 종류 뭐 이런 거 검색해보시고 찾아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그 많은 함수들을 다 외우고 쓸 필요가 이것도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자주 쓰이는 것들, 그거는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고, 그걸 제외하고 잘 안 쓰는 애들은 써야 될 타이밍이 되면 그거 관련돼서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함수 이름 자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검색을 한다 그러면 검색하기도 어렵겠지만, 간단하게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죠. MySQL 데이트 타임 데이터를 연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만 키워드 잘 정리해서 검색을 해도 나와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함수 이름 몰라도 찾아내는 거 가능한 거죠. 이렇게 좀 찾아가면서 쓰셔야 되지, 사실 하나하나 다 공부하고 외워서 사용을 한다? 그거는 좀 불가능한 일이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였고, 이 조인을 사용하는 방식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너 조인 하나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인의 종류를 쳤을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했던 이너 조인은 이거예요. 이거 두 테이블에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영역을 뽑아내기 위한, 그러니까 이거 교집합이죠. 그걸 뽑아내기 위한 조인이 이너 조인이에요. 근데 레프트 조인
레프트 조인인데, 같은 레프트 조인이어도 조건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풀 아우터 조인, 얘는 전체, 그리고 풀 아우터 조인인데 교집합 부분 제외한 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쓰냐에 따라서 조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도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기준이 다 두 가지 테이블이잖아요. 테이블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테이블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계가 없어요. 딱히 개수에. 그러니까 지금 두 개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막 한 6개? 얘네를 다 조인해서 쓰기도 해요. 데이터를 이렇게 다 조인해서 뽑아오기도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려면 이제 생각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쿼리문이 많이 복잡해질 거고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기본적인 거는 두 테이블 조인하는 걸로 엔간하면 다 커버가 되는데, 이제 좀 더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시기만 해도 사실 이제 거기서 사용하는 테이블들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 품고 있지 않을 거예요. 뭐 사원 테이블이라고 해서 뭐 이런 정보를 이렇게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까 스치듯이 말씀드렸던 부서 코드 테이블이 있다. 그럼 이 코드 테이블에 코드가 있을 거고요. 이 코드에 실제 이름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명이겠죠. 코드에 매칭되는 부서명이 존재할 거고, 그럼 얘를 가지고 이런 테이블에는 다 코드만 쓰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부서 테이블 안에는 뭐 코드도 있을 거고, 뭐 부서 번호도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얘랑 이런 테이블이랑 코드 테이블이랑 세 개가 엮여야지 원하는 데이터를 올바르게 뽑아내겠죠. 지금 이 코드를 사용하는 건 되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되게 많이 써요, 이런 방법을. 이제 부서 같은 경우도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회사 관리하는 시스템을 누군가 부탁을 했다, 만들어 달라 했다 라고 한다면 그 회사는 규모가 작진 않거든요. 관리 시스템이 따로 필요할 정도면 규모가 큰 회사인데, 그런 회사면 부서의 개수도 많아요. 그리고 부서도 크게 나누는 부서가 있을 거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존재하는 팀들이 또 있을 거고요. 그죠? 이런 것들 다 세분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코드 테이블에만 데이터가 막 몇십 개 몇백 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매칭해서 데이터 잘 꺼내 오려면 우리가 조인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이 조인을 하는 과정에서 기준 잘 잡아줘야 되고, 그 기준 뭐라고요? PK죠. 테이블은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독단적인 테이블들이에요. 다 독립적인 테이블인데, 사실은 테이블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 뭔지 모르시겠죠? 이 그림 뭔지 몰라도 돼요. 이거 ERD라고 하는 이제 모델링 하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건데, 자, 테이블들이 지금 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런 선들,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연관 관계 안에서도 뭔가 구조가 또 있지만,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선 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럼 얘랑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봤을 때 독립적인 테이블을 하나라도 있나요? 없죠. 뭔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심지어 선이 얘는 2개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2개, 얘도 2개. 이러면 얘는 여기에도 영향을 받는 거고 여기에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테이블들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create 테이블 depth emp 만들어서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관리되게끔 그 관리되는 테이블은 거의 없어요. 독립적인 테이블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연관 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것까지 하면 너무 딥해지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죠. 테이블들이 서로 엉켜있는 구조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엉켜있는 테이블들이 많은데 내가 그 엉켜있는 중심에 있는 테이블을 하나 지우겠다, 이거 정상적으로 안 지워져요. 그리고 지웠을 때 만약에 지워진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연관되어 있는 테이블들은 그 값을 다 못 찾게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테이블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관계들,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도, 아무리 고민하고 만들어도 실무하다 보면은, 개발하다 보면 이 중간중간에 가지가 또 생겨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이 기본으로 내려오던 이 가운데 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서 써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인 건 정말 쉬운데 딥하게 들어가면,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바 개발, DB가 훨씬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바로 개발하는 거는 사실 다 고만고만해요. 어떤 기능을 만들어도 고만고만한데 DB는 약간 좀 무궁무진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본인이 DB 다루고 하는 게 좀 재밌다, 데이터 좀 진짜 제대로 다뤄보고 싶다 하면 DB 쪽을 파보세요. 개발 못해도요, DB만 좀 심도 있게 다룰 줄 알면요, 개발자보다 더 좋은 대우 받으면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DB 기술자들을 필요로 하는 곳들은 회사가 크기 때문에 애초 시작부터 좀 달라요. 대신에 어중간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할 거면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데, DB가 좀 그만큼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제가 실무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개발하는 것보다 쿼리문 짜서 데이터 올바르게 가져오는 게 훨씬 어려워요. 기능 만드는 거 별것도 아닌데, 기능 로직 만드는 건 진짜 쉬워요. 근데 그 기능 로직에 필요한 데이터를 끼워 넣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소스 한번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쿼리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이제 XML 파일로 관리되고 있는 쿼리문들을 좀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 자, 그냥 느낌만 보세요. 쿼리가 하나의 기능, 그러니까 셀렉트 쿼리예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쿼리인데, 그 쿼리가 시작이 여기면 막 끝이 한 여기 있어요. 물론 줄 정리를 하고 들여쓰기 하고 다 하는 거긴 하지만 하나가 이 정도 돼요. 근데 이것도 많은 거 아니에요. 진짜 DB 어렵습니다. 그래서 딥하게 들어가면 진짜 어려운 친구예요, DB는. 근데 기본적인 거를 다루는 데까지는 DB는 정말 쉬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 근데 이런 것만 해도 CRUD는 다 커버를 칠 수 있는 거고. 혹시 이제 앞으로 뭐 학원에서 DB 수업을 들으시려고 계획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DB 수업을 이미 들으셨던 분이나 계시다면 공부해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아, DB 쪽 잘 맞는다 싶으면 DB 쪽으로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거기가 워낙 시장이, 거기는 아직 블루오션이라서. 왜냐면 개발자는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들처럼 이제 공부해서 개발자 되려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DB를 파서 DB 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렵거든요,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어려워서 개발이 훨씬 쉽습니다. 자, 일단은 좀 딴 얘기를 많이 했네요. 두 번째 문제를 가져왔어요. 두 번째 문제 그대로 복사해 온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다루게 될 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집계 함수를 다룰 거예요.
집계함수를 다루면 필연적으로 엮여야 되는 게 그룹 바이예요. 얘네가 이제 세트가 될 겁니다. 아까 조인에서 온절이 세트였죠. 조인을 쓰려면 온 해서 조건을, 우리가 그 테이블 매칭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정해줘야 된다. 그게 온이었어요. 온. 그게 세트라고 한다면 집계함수라는 걸 쓸 건데 얘는 얘랑 세트예요. 왠지 한번 볼게요. 얘는 얘도 가져오고 싶은데 하나 가져올게요. 이거 A6 하나 만들어 놓고, 얘는 그냥 이렇게 하죠. 정답을 가져와서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 말고. 수업 페이지에 정답 열어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꺼내시면 돼요. 자, A6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번에도 부서 테이블,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저는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까 있던 거랑 똑같죠? 여기는 전 과차로 할게요. 이게 익숙해서. 이거 만들어주고 이거 넣어주고, 그리고 원래 이제 좀 전에 만들었던 사원 테이블에서 급여라고 하는 컬럼 하나가 추가가 됐네요. 샐러리 이거 하나만 추가가 된 거고 나머진 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데이터를 급여까지 포함된 데이터 3개를 넣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니까. 그러면 테이블에 각각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분홍 색깔 count라고 하는 얘가 집계함수예요. 잠깐만, 이거를 먼저 한번 보죠. 이렇게 보면은 좀 정신 없으시겠죠? 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집계함수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는 뭐 할 것 같아요? 추측. 그쵸, 개수 셀 것 같죠? 얘는요? 얘는 좀 추측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얘는 중복 제거예요. 얘는 뭐 할 것 같아요? 예, 평균이죠. 얘는요? 예, 합계죠. 얘는요? 예, 최소값이에요. 얘는요? 예, 최대값이죠. 유추 가능하죠? 얼추. 얘는 개수를 세는 함수, 얘는 중복을 제거해주는 함수, 얘는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 합계 구하는 함수, 최소값, 최대값 구하는 함수. 간단하죠? 집계 함수의 종류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select count from EMP 했어요. count는 별 들어가 있죠. 뭐가 출력이 될까요? 이게 지금 EMP 테이블이에요. 얘는 개수를 세는 애고, 그 개수를 세는데 모든 개수를 세겠대요. 뭐가 나올까요? 자유롭게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간단해요. 얘는 3이 나옵니다. 이게 왜 3이 나오냐면 지금 사원 몇 명이에요? 3명이죠. 근데 자, 이게 사원 한 명의 정보죠. 그러니까 데이터 한 줄이잖아요. 얘는요? 얘도 한 줄이죠. 얘도 한 줄이죠. 우리 자바에서 이거 데이터 가져올 때 이렇게 한 줄 압축해서 가져온다 그랬죠. 얘네 하나가 세트니까. 그래서 얘네 하나를, 한 줄을 하나로 압축을 해주는 거였잖아요. 이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몇 줄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몇 줄이냐? 데이터가 총 몇 줄이 있냐? 몇 개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 한 개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15개죠. 근데 얘는 15이 아니라 3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줄이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데이터가 몇 줄이 들어있냐.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 뭐 나올까요? 얘도 3 나와요. 얘는 뭐냐면 EMP 테이블에 있는 ID 개수 세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D 3개 들어있잖아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3 나오는 거죠. 여기에 뭐 REG 데이트, 네임, 데프트 ID, 셀러리 넣어도 똑같이 다 3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컬럼 이름이 들어가는 거랑 이거랑 무조건 똑같을까요? 결과가? 자,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얘도 3이고요. 얘도 3이고요. 얘도 3이고요. 얘도 3이에요. 다 3이에요. 여기 뭐가 들어가도 우리가 갖고 있는 컬럼 뭘 넣어도 다 3이 나와요. 다 3 나오는데, 그럼 과연 진짜 컬럼을 넣는 거랑 별을 넣는 거랑 카운트를 했을 때 무조건 똑같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 뭔가 아니겠죠? 차이가 뭐냐면 이거를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직접 보는 게 아무래도 이해가 제일 쉬우니까. 컬럼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EMP 테이블에 더미라고 하는 컬럼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널이 다 들어가 있죠. 난 널 안 했으니까 널 들어간 거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하차니까 이렇게 하죠. 일단 다 A를 넣어 놓고 인설트를 했구나.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EMP 인설트가 아니라 업데이트를 해야죠. 일단 다 A로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만 널로 바꾸겠습니다. 레일 말고 이러면 하나만 널이고 둘 다 A가 들어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카운트 그대로 하면요 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변화가 생긴 건 뭐냐면 컬럼 하나 추가됐고요. 이 컬럼에는 널이라는 데이터가 하나 들어있고 나머지는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얘 했을 때 뭐 나올까요? 네, 얘 3 나와요. 자, 그러면
id 아까 3이었죠? 얘도 그대로 다 3이거든요. 이건 어떨까요? 예상해보세요. 정답입니다. 얘는 카운트는 너를 안 세요. 자, 얘는 널이 하나가 있죠. 이 카운트 집계함수로 어떤 컬럼을 셌을 때 널이 들어있는 곳이 있으면 이 널은 카운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별을 넣으면 널이 들어있는 게 중간에 곳곳에 다른 컬럼이라도 널이 중간에 곳곳에 있어도요, 총 개수를 가져오고요, 여기에 컬럼명이 들어가면 그 컬럼 안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널이 있으면 널은 제외하고 세요. 그러니까 총 개수 마이너스 뭐 컬럼 카운트 한 거 한다 그러면 널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여기를 널이 아니라 공백을 넣었어요. 뭐 나올까요? 공백과 널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얘는 개수를 세줄까요? 안 세줄까요? 얘는 세줍니다. 널만 안 세요. 널만. 널이 진짜 아무것도 아예 그냥 없는 거였으면 공백은 있지만 없는 거였잖아요. 그쵸? 카운트는 그 있지만 해서 있어서 세줘요. 그래서 카운트를 쓸 때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중간중간에 널이 껴있다, 근데 우린 총개수를 구해야 된다 하면은 꼭 이걸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카운트는 됐고, 이 더미는 그냥 냅두고 하죠. 냅둬도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뭐 나올 것 같아요? max가 최대값이었죠. 이 안에 id를 넣었어요. 그럼 id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네, 맞아요. 얘는요? 샐러리 넣었으니까 샐러리의 최대값이 나오겠죠. 얘는요? 샐러리의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럼 얘는요? 네, 샐러리 다 더한 거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그룹 바이가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원 테이블에 있는 이 데이터들, 총 3줄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집계함수를 사용해서 조회를 했죠. 이건 다 어쨌든 이 테이블, EMP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가져와서 조회한 거거든요. 근데 얘는 분명히 3줄짜리 데이터가 들어있는 테이블이에요. 근데 이거 하면 다 몇 줄 나와요? 한 줄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대요. 이러면 얘 몇 줄 나와요? 지금 이거를 있는 그대로만 해석을 해보자면 셀렉트 조회할 건데 어떤 컬럼을? id 컬럼을, 그리고 하나는 전체의 개수를 조회를 할 거예요. 어디로부터? EMP로부터. 얘는 과연 3줄이 나올까요? 한 줄이 나올까요? 얘는 한 줄 나와요. 이 한 줄 중에서 지금 id가 1인 애가 3명이라는 게 아니죠. 절대.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id는 1, 2, 3 존재하는 거고 이 3명의 개수가 3인 건데 이걸 이렇게 써버리면 한 줄 나와버리니까 그 한 줄 중에서 맨 첫 번째 거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줄이 나와야 되는데 얘 때문에 한 줄로 바뀌면서 첫 번째에 있는 애만 여기 찍히고 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올바른 데이터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싶은 올바른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계함수가 사용될 때는
그룹 바이라는 걸로 그룹화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집계 함수는 결과가 다 한 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계 함수랑 그룹 바이가 세트인 이유가 이거예요. 어디갔지? 지웠구나. 그룹 바이는, 아니, 집계 함수랑 그룹 바이가 세트인 이유는 집계 함수는 결과를 한 줄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가 한 줄짜리가 아니니까 그룹화해서 이걸 올바르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이 되는 게 그룹 바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9시 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